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2월 5일 토요일 오전 8시 3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유영하 변호사에게 질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살아계신가?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몸이 되신지 한 달이 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 그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SNS상에서 발견한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유영하 변호사에게 드리는 고언이라고 하는 한 SNS상에 글을 올리신 분입니다. 현재 입원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면회가 가능한 유일한 측근 인사, 환자 박근혜의 보호자이자 법률 대리인으로서 유영하 변호사는 자신의 연락처, 사무실 주소, 사무실 전화, 사명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간접으로라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개 창구를 만들어야 하고, 유영하 개인이 블로그나 밴드, 카스라도 만들어서 중요 공지사항은 성명서, 입장문, 보도자료 등의 형식으로 자주 발표를 해서 혼선과 오해를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 변호사 자신은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직한 보호자를 한다 해도 이런저런 오해와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박 대통령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좋은 일일 수 있겠으나 뜻을 잘 헤아려 현명한 방도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SNS 글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고 큰일 났구나. 이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와 관련하여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1월 28일 날 유영하 변호사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씨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가 1월 28일입니다. 김세희 가세현 대표와 유영하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조목조목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1월 28일 날 김세희 가로세 연구소 대표와 유영하 변호사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입니다. 질문이 최보식 기자의 박근혜 대통령 건강 상태 보도에 대하여 그 전에 최보식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 치아가 다 빠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유영하 변호사가 1월 28일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을 뵙고 나왔는데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빨이 빠지시고 음식을 섭취 못하시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유언비어입니다. 대통령께서 예전에 2006년도에 테러 당하신 거 아시죠? 그때 테러 당하셨던 그 부위가 오랜 수감 기간 동안 그 부위가 좀 안 좋아지셨는지, 그래서 아주 딱딱한 음식을 못 씹는다 뿐이지 그냥 식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십니다. 치아가 다 빠졌다는 보도에 대해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치아가 왜 빠져요? 대통령님 치아가 굉장히 좋으세요. 누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제가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할게요. 최보식 기자가 측근으로부터 취재했다는 질문에 대하여 유영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병실에서 만나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빼고 아무도 없는데 만나지 않은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들어서 무슨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이 유일하다. 자,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는 충실하게 자신의 업무, 직무를 수행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그 법률 대리인과 그리고 의뢰인 사이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죠. 그러나 이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런 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 나오게 된 원인은 그 책임은 유영하 변호사에게 있다는 것이죠.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셨을 때부터 국민들에게 리포트를 충분히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면회를 했습니다. 주치의를 만나봤고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부의 통화는 죄송합니다. 외부 사람과는 어떻게 연락하고 계시고 걸어 다니시고 그 다음에 잠은 어떻게 주무시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그때 나와서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리지 않으니까 이상한 이야기들이 도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놓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나밖에 안 만나는데 자기들이 뭔데 지들이 뭔데 만난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왜 자기들이 그 거짓말을 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유영하 변호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그래서 독점적인 자기를 위한 유영하 변호사 혼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영하 변호사 본인을 위한 독점적인 권리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영하 씨가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권리야. 내가 정보를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정보를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건 내 독점적인 권리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자, 이 정도 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최부식 기자가 거짓말이다. 최부식 기자 거짓말했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밖에 안 만난 사람이 없는데 최부식이가 거짓말했어. 지금 이겁니다. 최부식이가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안한데 유영하 당신 믿을 수 없어. 이 정도 되면 싸우자고 덤비는 겁니다. 최부식 씨도 조선일보 기자예요. 출신이에요. 이빨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는 문제는 나중에 밝혀질 거예요. 근데 최부식이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유영하 씨 당신 믿을 수 없어 라고 즉각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최부식 기자가 2월 2일 날 2월 2일이니까 설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퇴원하시기로 한 날짜에 2월 2일로 알려진 박근혜 퇴원 불발됐다. 오늘이 71번째 생일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해 말 특별사면대 서울 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초 2월 2일 퇴원하는 걸로 알려졌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아침에 목이 잠겨서. 본지는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이 퇴원이 늦어질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주 퇴원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다. 코로나 상황에서 병원의 방침상 등록된 보호자 이외에는 입원 중인 환자의 면회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남동생인 박지만 씨도 작년 말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을 아직 면회하지 못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만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현재 몸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말한 바 없다.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최부식 기자는 유영하 변호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영하 당신은 당신 혼자 대통령을 만난다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바가 없어. 당신. 또 유영하 당신 믿을 수 없어. 유 변호사 개인이 입에 통해서 나오는
박 전 대통령 근황 소식을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신뢰도 있다.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당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유영아, 당신 믿을 수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이빨이 빠졌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치아가 다 손상돼서 구강섭취를 못하신다. 너는 나한테 빨리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랬지. 무슨 얘기야. 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당신 거짓말. 유영아,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정면으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했죠. 박근혜 건강에 관한 엇갈린 주장, 최보식과 유영아 둘 중 누구를 맞는가라는 방송을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유영아 변호사는 다시 나와서 틀리다, 최보식이가 틀리다, 박근혜 대통령은 건강하시다, 퇴원은 언제 하신다, 아니면 퇴원을 못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없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는 2월 2일 날 박근혜 대통령 생신이었어요. 그때 바깥에서 삼성 서울병원 바깥에서는 구리공화당 당원들이 축하 행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언론들이 유영아 변호사가 2월 2일 날 들어가서 면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면회하고 나왔으면 나오자마자 국민들에게 보고를 했었어야죠. 제가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원래 2월 2일로 퇴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또 저러한 이유로 퇴원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었어야죠. 유영아 변호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야? 그걸 왜 내가 보고해? 내가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뭐가 있어? 나는 법률 대리인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내 의뢰인이야. 둘 사이의 문제를 내가 국민에게 보고해, 이겁니다. 근데 제가 유영아 변호사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나요? 사면복권 다 되셨잖아요. 유영아 변호사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당신이 거기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이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점적으로 혼자 만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영아 변호사,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걸 아주 독점적인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이 거기도 더 법률 대리인으로서 있어야 할,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영아 변호사님?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유영아 변호사께서는 그 대구 쪽에 출마한다는 설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후보 등록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분명하게 밝혀야죠. 그럼 바쁠 텐데, 출마 준비를 하려면 상당히 바쁠 텐데, 내가 지금 출마 준비 때문에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 혼자 만나기는 힘들다. 아니면 출마 안 해서 난 계속해서 만나겠다. 그리고 여러분께 소소하게 그 상태로 전해드리겠다. 뭔가 선명한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이 대구에 출마하신다고 그래요. 일본 보도에 의하면. 그럼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건가요? 국민에게 알고 싶은 국민이 많은데 정보를 자기만 독점하는 것을, 자기만 그 정보를 향유한다면 이분이 국회의원이 돼서 똑바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영아 변호사 본인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점적으로 만나는, 그리고 그 독점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본인만 알거나, 그리고 본인과 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입지에 유리한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알려준다면 그것이 공인으로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올바른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유영아 변호사 본인이 생각하시나요? 유영아 변호사는 뭔가를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독점적으로 만나는 것이 특권이나 자신만이 누려야 할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독점적으로 만나는, 유일하게 만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을 위한 병원의 조치에 따른 것이고, 그렇다면 나와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그때마다 제가 며칠 간격으로 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오늘은 어떻고 내일은 어떻고 앞으로 퇴원은 어디 시점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주 리포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국회의원 되면 그런 일을 할까요?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되면 국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국민들에게, 지역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까요? 유영하 이분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젠가는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모 정당의 대표를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그렇다면 문제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나왔으면 먼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그 뒤에 정당 대표를 만나던 누구를 만나든 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논리에 비약이 있습니까? 유영하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유영하 변호사님은 좀 언짢겠지만 논리적인 비하가 있습니까? 잘못된 일이 있어요, 유영하 변호사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과 같은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똑바로 일하겠어요? 유영하 변호사? 국민들이 제일 알고 싶어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에요. 2월 1일이 구정이었습니다. 설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설날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민정명세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걱정에 힘입어 제가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이 구정인데 메시지를 내셔야죠. 인사말 하셔야죠. 이렇게 인사말 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날은 본인의 생신이었어요. 71번째 박근혜 대통령. 바깥에 서울 삼성병원에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일 축하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생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축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요? 고맙다고 그럴까요? 추운데 빨리 돌아가라고 그럴까요?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영하 변호사? 예? 제 말이 틀렸어요,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독점적으로 말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변호사와 그리고 의료인 사이가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일을, 국민들이 알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필요한 건 변호사가 아니라 대변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는 대변인으로서의 실력, 대변인으로서의 소질, 대변인으로서의 자질은 거의 없는 사람 같은데,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떻겠어요, 유영하 변호사? 이제 그만두시죠, 이제. 유영하 변호사, 일을 잘못하면 물러나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본인이 대구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분이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 잘 할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를 보면 여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영하 변호사 일 처리하는 걸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인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를 비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 못하면 비난받아도 됩니다. 그것이 공인이라고 그래요. 사인의 경우에는 그런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은 일을 못하면
많은 사람들,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는 사인이지만 지금은 변호사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서 손을 떼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사로서가 아닌 대변인으로서는 전혀 소질이 없는 사람이다. 자질이 못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유영하 변호사에게 말씀드립니다. 예. 광고합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헤어지셨던 김경재 후보가 대선 출마를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끝까지 완주해서 자유, 애국, 보수, 우파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겠다. 돈 집 팔아서 할게. 그래서 김경재 대통령 펀드를 시작했습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총 10억 원의 선거 자금을 모집합니다. 연리 1.5%의 이자를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은 다 돌려드립니다. 김경재 후보의 여의도 아파트 시가 20억짜리를 담보로 제공해 드립니다. 부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통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광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1.5%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를 제공합니다. 여의도 집 아파트가 20억이니까 10억 그거는 아무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기재 후보의 대통령 펀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전화하시고 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다른 광고 하겠습니다. 오근호 미디어 A 대표가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0대 대선 오근호 대선 후보 출정 기자회견은 오늘 오후 1시에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한다고 합니다. 서초구 강남대로 331 8층이라고 되어 있네요. 좀 포스터를 읽어드립니다. 저는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3구 대선에서 반드시 선거 정의를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10만 투표 개표 참관인 등록을 위하여 부정선거를 막아내기 위하여 출장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빼앗긴 선거 주권을 되찾고 진실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부디 오셔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정치 후원금 계좌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오늘 오후 1시에 강남 서초로 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자입니다. 제가 개인이라면 유영하 변호사를 비난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자이고 기자는 공인을 비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공인입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를 제가 오늘 아침에 비판했습니다. 혹시 유영하 변호사는 제 비판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유영하 변호사의 반론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자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기자의 의무입니다. 저는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알려야 할 사람이 알리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것도 기자가 해야 할 목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오늘 아침 유영하 변호사를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기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서 왜? 알려야 할 사람이 정보를 틀어주고 알리지 않는 것,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재정적 후원도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재정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임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유영아 변호사께서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만 제게는 전화 답변이 없습니다. 유영아 변호사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댓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김한수와의 관계 이런 거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드러나는 팩트, 드러나는 사실은 유영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독점적으로 만나고 있고 그 독점적인 권리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만나서 독점적으로 만나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될 의무를 유영아 변호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 독점적인 권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는 방송을 오늘 아침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들도 혹시 유영아 변호사가 그쪽에 출마하신다면 제가 오늘 방송한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